욕하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상한 이야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얼굴 안 하면 2차 성징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알겠어? 순물질과 혼합물 구분해봐. 배웠으니까 할 줄 알 거 아니야. 식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지고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메꾸는 게 너무 중요해. 네. 이 물질을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냐? 예, 그랬으니까 여기가 순물질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요라고 하는 건 혼합물이거든. 이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이 그 성질을 유지한 채 단순히 섞여 있는 거야. 성질 유지한 채 just mix 단순히 믹스만 돼 있는 거야. 근데 혼합물부터 먼저 보면 이게 고르게 믹스가 돼 있느냐? 예. 그러니까 요게 균일 혼합물로 나오는 거야. 밑에 거 불균이. 그렇지. 밑에 그런 불균일이지. 그러면은 혼합물이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 여기도 많이 틀려서 이제 혼합물부터 먼저 설명할 뿐인데, 이 불균일 혼합물에 속하는 거와 균일 혼합물에 속하는 얘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균일 혼합물에는 사이다 뭐 이런 게 균일 혼합물이야. 설탕물. 근데 불균일 혼합물에는 과일 주스야. 과일 갈아가지고 만든 주스 있지. 뭐 흙탕물. 너 웃지마.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면 안돼.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해 하지마. 안된다 그랬어. 뭐를 질하시고요? 뻔하지만 뭘 질문할 건지는 가만히 있어. 안돼. 표정 보면 내 이상한 거 질문할 줄 알았는데 금방 알아 내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는 좋은 소리지 마. 그 다음에 순물질은 이게 순수한 물질의 줄임말이야. 네. 웃지 마. 순수한 물질의 줄임말인데, 이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느냐? 그게 원소 물질이지. 화학식을 적을 줄 아니까 호돈소 물질 어떤 게 있느냐? O2. 옛날에 우리 교재했지. H2, N2, 뭐 이런 거. 이제 오존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오존이거든, 오존.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안 돼. 이게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화합물 역시 순수한 물질이긴 하나, 원소가 여러 종류야. H2O, 암모니아는 여기 들어간다고. 벌써 원소가 두 종류잖아, 이거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려나가, 이게. 이거 좀 그렇지? 안 틀린지 볼까? 이제 시험 쳐보면 알다, 이거. 살려주세요. 살아있는데 뭘 살려주세요. 저 선생님 때문에 한 4번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가는 기억이고, 가는, 여기 다 적었지. 여기 다 적어 놓은 겁니다. 나는 4번부터 할게요. 구리 수소 질소, 구리, Cu, 수소 H2, 질소 N2.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물질이냐면 여기 속하는 거야. 다에 속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식초. 이거는 누구랑 섞인 거야? 물이랑 기름이요? 아세트산이랑 섞인 겁니다. 공기는 칠소랑 산소랑 섞인 거고요. 탄산음료는 물이랑 설탕이랑 이산화탄소랑 섞인 거고요. 그러니 이거는 전부 혼합물인데 어떤 혼합물이니? 불균인이 아닌 균임, 마에 속하는 거라고.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이산화탄소 CO2고요. 물 H2O고요. 설탄 C6H24에서 22. 그 다음에 O가 C6H12O6 12개에서 H2개 12개 11개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외워요? 반응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뭘 어떻게 외우거든요. 컴퓨터.
에탄올은 C2H5OH 이 정도는 알아야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 술 마실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아, 지금 알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되지. 지금은 봐, 이상한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물질이긴 해. 근데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 있는 거니까 여기 들어간 화합물. 여기 뭐냐면 라거다, 라. 술 마실 때 정말게요. 어른이 돼서 참고를 해. 저 27살이에요. 어? 저 27살이에요. 자, 암석 흙탕물. 이 우유 조심하셔야 돼요, 우유. 우유는 선생님 고양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미친 고양이가 암석 흙탕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겠는데 특별히 어떤 혼합물이냐면 불균형 혼합물입니다. 바에 속하랍니다. 이것들은요, 흙탕물, 이렇게 불균형 혼합물, 흙탕물, 과일 주스, 우유,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게 있습니다. 가라앉는 게 있어요. 거름종이로 그러면 또 걸러지는 것도 있고요. 이걸로 판단하시면 쉽게 그식이 됩니다. 거리시고요. 예. 가는 가가 누구지? 가가 그 순물질이요. 그렇지, 순수한 물질이지. 가는. 너무 천된 것 같아요. 어? 너무 천된 것 같아요. 네가 말하고도 웃기지. 네. 가는 순수한 물질, 순물질인데 끓는 적, 넘는 적, 밀도 이런 것들은 물리적 특성이라 그러거든. 이게 일정합니다. 이게 순수한 물질의 특징입니다. 잠깐만요. 최필립 씨. 나는 성분, 나가 뭐지? 저요. 혼합물이지, 혼합물. 나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 채로 단순히 섞여만 있다고. 됐지? 자, 그럼 물과 소금물의 가열 냉각 곡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순수한 물질입니다. 순물질이죠. 물리적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특성이 한번 정해지면은 주변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걸 가열곡선이라고 그러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가열을 해준 거네요. 근데 B는 여기서 이제 액체를 가열한 겁니다. 액체를 가열했더니 이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는 그 온도. 여기가 B의 끓는 점입니다. 여기 B의 끓는 점이에요. 그럼 A는 혼합물입니다. 이게 혼합물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B는 이 끓는 점의 온도가 다 끓을 동안에 이 온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에 반해 A는 혼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끓는 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끓는 동안 중에 뿐만 아니라 끓는 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라면 100도씨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도 끓는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있고요. 오름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끓는 도중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혼합물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만일 냉각시켜서 언원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지, 언원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는 언원 도중에 이 언원 온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물의 언원 점입니다. 0도씨죠. 이렇게 언원 점이 일정합니다.
언제 동안? 모두 다 고체로 얼어붙을 때 동안. 그런데 얘는 어느 순간이 더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느 도중에도 계속 온도가 변합니다. 자, 더 낮은 온도에서 온도를 얻는 이 혼합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혼합물에서 이렇게 어느 점 내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도중에도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럼 요 밑에 홍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수한 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순수한 물질이니까요. 그러나 혼합 물질은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온도가 변해요. 모두 얼 때, 모두 끓을 때까지. A, B, C, D 중에 순수한 물질은 B, 그리고 C죠. 혼합 물질은 A와 D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해서 여기 첫 번째 그래프를 말한 거예요. A는 소금물이죠. 혼합물이니까요. 소금하고 물하고 섞인 겁니다. 자, B는 물입니다. 순수한 물질입니다. 나에서 C는 어느 점이 일정하니까 순수한 물질은 물이고요. 나에서 D는 어느 점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혼합 물질인 소금물입니다. 달걀을 삶아요. 물에 소금을 넣는 것은 뭐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왜 넣는 거야? 저 달걀을 삶아본 적이 없어요. 달걀을 삶아본 적이 없어요. 달걀 생으로 먹는데요. 달걀을 삶아본 적이 없다.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예. 엄마는 엄마 집에 없습니까? 네. 그럼 집에 물어보세요. 집이요? 집에 물어봐.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원래 요리할 때 그 스파게티 얘는 저 자취예요. 학교 참 다닌다고 고생한다 그제? 자취하면서 다닌다고. 저기 아침에 음식할 때 그 요리 프로그램들 보면 파스타 만들고 스파게티 만들 때 물 끓일 때 소금 넣어서 끓이거든. 아 진짜요? 그 왜 그러냐면은 물은 100도씨 정도에서 끓잖아. 근데 소금을 넣으면 조금 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 이런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100도씨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고. 그러니까 파스타 같이 그렇게, 이거 완전히 그거는 서양 국수인데 우리 국수가 좀 다르지. 그게는 완전 돌덩어리야. 예. 굉장히 오랫동안 가열해야 좀 흐느적거리잖아. 그러니까 좀 더 그 요리 시간을 짧게 하려고, 즉 높은 온도에서 끓게 만들려고 소금을 넣는다고. 선생님 그러면 중국에서 팽형이라고 하세요? 삶아 죽이는 거? 네. 그때도 소금이었나요? 중국에는 팽형이 있었지만 우리 한국에는 팽형이 있어도 실제로 사람을 안 집어넣고 예. 그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은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 비인간적인 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평형은 내린 적은 있어도 실제로 평형을 실시하지 않았고 인형을 집어넣고 대신 그 사람을 죽은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영준이가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구나. 그런 말 하다가 맞습니다. 조금 위험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달걀을 삶을 때 소금물에 넣는 것은 끓는 현상, 끓는 점 오른 현상, 그러니까 가로, 다가 어디니 여기 가라고 응. 있어요. 가로 설명할 수 있지, 그지? 가라고 했는데. 다라고 그랬어. 지금 내 귀가 이상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자, 그럼 6번을 봐봐. 겨울철 자동차의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얼지 않도록? 물은 0도씨만 얼거든. 냉각수에 순수한 물만 쓴다면 겨울에 전부 자동차가 얼어 터질 거야. 따라서 그 물 속에 뭔가 녹여두는 거지. 그럼 원원점이 내려가거든. 그러면 0도씨가 되더라도 얼질 못하는 거야. 그걸 부동액이라 그래. 그거는 나로 설명할 수 있겠네. 근데 냉각수를 왜 쓰는 거야, 자동차에? 너 왜 자꾸 나보고 웃는 거야? 아씨, 기분 나쁘네. 왜 나보고 웃는 거야? 아빠네도 그러더만. 나 계속 나보고 웃었더만. 내가 이러니까 내 얼굴을 유튜브에 못 올리는 거야. 나 진짜 미치겠구만, 나. 선생님, 왜? 그 코미디 링웨이크라고 아세요? 코메디림? TV에서 하는 개그콘서트 같은 데 있는데 거기 나가시면 저희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나오자마자 이제 방금 딱 난리가 나가지고. 그 차에 냉각수를 왜 넣는 거니? 차에 생겼어요? 응. 차를 얼리려고? 차를 얼리려고 냉각수를 넣는다. 이 아이. 그거는 아마 그 핸드피스 할 때 물 넣는 거 같은 거.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부품 중에. 중요해요? 응. 뭐 여러 가지 부품이 다 중요하겠지만 네. 엔진이 기본, 아주 기본 부품에 엔진 없이는. 엔진 열 낮추고. 그렇지. 엔진이 거기 연소 반응이 일어나니까 뜨거워지잖아. 그걸 열을 안 놔둬주면은 얼마 안 가서 차에 불 나고 막 그래요. 우와. 그 냉각수가 그래. 실제로 냉각수 부족이면 엔진 과열로 불 납니다. 선생님도 화나실 때 물 한 잔씩 하시면 아닙니다. 한국말로 해. 무슨 말? 선생님 화, 물 한 잔, 뭐 어떻게? 선생님도 화날 때 물 마시면 화가 가라앉으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화나실 때 물 안 마시면 불 타나요? 맞고 싶지? 이씨, 허파에 발음 들어갔구나 또. 캑캑거리면서 뭐. 자, 액체의 가열 곡선. 가열 곡선이 웃기냐? 자, 여기 보니까 다들 끓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온도가 안 변하지. 네. 이게 순수한 물질이네. 자, 그림은 액체 물질 A, B, C, D 순수한 물질을 가열하는 가열 곡선입니다. 단 외부 압력과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물질 찾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면 이 물질의 특성인 물질의 특성. 여기 이제 끓는 점도 있고 녹는 점도 있고 어는 점도 있고 밀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의 특성은 양이 달라도 일정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양이 달라도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A하고요 C하고는요 같은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양은 누가 더 많으냐? A가 많으냐? C가 많으냐? C가 많습니다. 왜? A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끓는 점에 도달했지만은 C는 한참 있어야 끓는 점에 도달하는 걸 보아 양은 C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A와 C는 같은 물질입니다. B와 D의 양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B와 D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끓는 점은 누가 제일,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P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A, C하고 같은 물질이고요.
D가 끓는 점이 제일 낮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다르면요, 끓는 점이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은 물질마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의 수평 구간의 온도는 뭐이다? 끓는 점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은 A와 C입니다. A의 질량과 C의 질량을 비교하면 이 양이 누가 더 많다고요? C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은 C의 질량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여기 있네요. P가 가장 높고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은 여기 있네요. D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빨리 끓는 거는 A가 가장 빨리 끓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한 것은 A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끓는 점이 왜 이렇게 결정되느냐? 이거는 인력 때문인데요. 인력이 B, A하고 C하고 같은 거고 D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강한 물질은 뭡니까? 역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B입니다. 요 6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물론 중학교에서는 요거를 좀 더 중요시합니다. 2번과 3번을 좀 더 중요시하는데 요 긴 안목에서 보면 6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물질의 종류는 총 몇 가지냐? A하고 C하고 같은 종류니까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잠이 와서 그래요. 압력이 높아지면 수평 구간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끓는 점은 같은 물질이라도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수평기구나 온도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조금씩 더 높아집니다. 압력을 더 높이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고체 가열 냉각 국산 한 페이지는 해놓고 해야지. 그 다음에 이 고체를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녹잖아요. 이게 여기가 녹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요 구간은 녹는 구간입니다. 녹는 구간에 온도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요걸 녹는 점이라 그럽니다. 요 구간은 뭐냐면은 녹아서 액체가 여기는 액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냉각이 되다 보니 이거 어느 구간입니다. 따라서 그때의 온도가 어느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느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같다면 녹는 구간의 온도 녹는 점과 어느 구간의 온도 어느 점의 온도는 같습니다. 이게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옛날 때부터 많이 배운 게 이렇게 녹는 구간은 녹기 전에는 고체만 존재하죠. 이렇게 얼고 난 뒤에도 고체만 존재합니다. 다 액체만 존재하는데 이 구간은 그러면은 이 녹는 구간과 어느 구간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고체와 액체가 공존합니다.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요 고자입니다. 고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 그거는 이거는 가와 바죠.
나 구간의 온도는 나가 요 구간의 온도는 약 80도씨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80도씨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나 구간의 온도는 녹는 점이라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82 썼는데. 예, 그 옆에다 적으면 돼요. 따라서 마 구간의 온도는요, 요 구간의 온도는 녹는 점이 아니라 어는 점이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함께 공존하는 빨갛게 표시가 되는 여기 나하고 라 마입니다. 마. 요 구간과 요 구간이에요. 자, 다와 요 구간이죠. 라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물질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나와 마구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넓어지는 거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겁니다. 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 구간 넓이, 요 시간이 더 오래 지속이 되겠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할 타임이죠. 선생님, 누가 깨지고 질문할까요? 그 다음 밀도 비교인데요. 그림은 고체 물질 A, B, C, D, E의 질량과 부피, 이 밀도라고 하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에 대한 질량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비율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자체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분모 분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A의 밀도를 좀 보통 이제 밀도는 D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D. 부피는 볼륨에서 따와가지고 V라고 이거는 소문자, 이건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대문자로. 질량은 나타낼 수 있는 문자는 상당히 많은데 주로 이 경우에는 M을 많이 적습니다. 따라서 D는 V분의 M 이렇게 많이 적어요. 따라서 여기 밀도 A를 구해 보겠습니다. 밀도 A는 어떻게 구해주느냐면은 여기에 부피가 10이니까 10이고요. 단위가 뭐죠?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얼마예요? 40이죠. 이게 40g입니다. 그러면은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4가 되는데 요 문자 분리가 됐으면 이거를 이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요렇게 적어 놓고 요 부분을 요렇게 적는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고 요걸 퍼라고 읽습니다. 퍼 PER 퍼라고 읽습니다. 그 연습 삼아 C를 구해 보겠습니다. C의 밀도 DC는 부피가 얼마죠? 15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입니까? 30이죠.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계산해 보면 2g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밀도는 지금 여기 A는 4고요. C는 2라서 밀도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밀도 그 자체는 물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부피도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즉 부피가 다르면 질량도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같은 물질이라면 항상 밀도가 같다는 겁니다. 자,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조건에서는 에서는 밀도가 동일합니다. 상당히 밀도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하이탑으로 밀도를 이렇게 공부를 했다 말이지. 뭐 쳐다보고 웃고 아, 선생님 진짜 재밌어요. 누가 재밌어? 선생님. 내가? 왜? 내가 코미디인가? 그 박근 아니 박근혜가 아니라 코미디언가 재밌어요. 박근혜가 똑같이. 자, 그렇다면 밀도가 여기 4가 나왔고요. 얘는 지금 2가 나왔습니다. P의 밀도를 암산으로 구해볼까요? 5분의 10이라서 2로 나오죠. 단위 생략. T의 밀도를 구해보겠습니다. 15의 10이니까요. 이거는 3분의 2로 나오죠. E의 밀도를 구해보겠습니다. 20의 10이죠. 이거는 2분의 1로 나옵니다. 따라서 4로 나오는 A가 가장 큽니다. 밀도가 가장 적은 것은 요거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E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DA는 얼마 나오고요? 4. 단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DB는 얼마 나오고요? 2가 나옵니다. DC는 얼마 나오고요? 역시 2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밀도가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같은 물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같은 물질이어야 되죠. DD는요. DD는 3분의 2입니다. DE는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2분의 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물질이 있다면 그건 B와 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넣었을 때 떠는 물질, 자, 이러려면 물의 밀도를 아셔야 되는데 물 밀도 물 밀도 1g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야, 뜬다는 것은 밀도가 작아서 뜨는 겁니다. 뭐보다 작아야 될까요? 물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럼 1보다 작은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D하고 E입니다. 그래서 답은 D, E 두 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밀도라는 개념이 예, 밀도라는 거는 부피에 대한 질량만 나오면 되니까요. 선생님인가? 예, 나도 부피에 대한 질량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피에 대한 질량이 1보다 작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 포유류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폐는 공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각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면 무슨 수입니까? A, B 하고 C하고 같고 D, E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완전 수학이죠.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에 대한 질량일 때 이거를 이제 상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상수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이 말은 밀도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갖게 됩니다. 자, 적어주면은 부피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밀도도 크다. 자, 그럼 이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D는 V분의 M인데 이걸 상수 처리한다. 즉 질량이 같을 때요.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V가 클수록 D는 작아집니다. 요런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 그러죠. 반비례. 왜?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가장 큰 것은 밀도가 가장 큰 밀도 최대, 밀최대, 밀도가 최대인 거 M입니다. 위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위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위에 한 번만 보여주면 됐죠? 됐습니다. 두 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세 번 보여드릴까요? 세 번. 안 돼요? 끌려. 자, 같은 질량일 때, 조금 전에 했죠?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밀도가 가장 작은 겁니다. 이죠? 자, B의 밀도는 조금 전에 계산했습니다. 2. E의 밀도도 조금 전에 계산했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요. 예. 2분의 1. 자, 용해도 곡수는 이거 누가 오면 합니까? 영준이 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도를 나가고 난 뒤에 할게요. 예. 그럼 저희는 지금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 실험도 용준이 오면 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8번이요. 배웠습니다. 저번 주에. 진짜요? 예. 그게 마스크냐, 안 되냐, 이런 거 짜스가. 세밀이에요, 세밀. 자, 에탄올 자체는 순수한 물질이고요. 물도 순수한 물질입니다. 그걸 섞어버리니까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합물을 대놓으면 여기서 다시 물과 에탄올로 다시 갈라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물과 에탄올을 섞어놓은 혼합물을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되는데 이 끓임 쪽이 왜 들어있을까요? 끓임 쪽이 뭐였죠?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물은 걸 물어버리면 안 되지. 끓임 쪽이 먼저 물었는데 끓임 쪽이 뭘까요? 하면 되냐? 영준이 머리카락이. 영중이 머리가 끓임 쪽이 아니고 이 끓임 쪽은 갑자기 끓는 걸 방지하는 거. 그렇지. 너무 끓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선생님도요? 예. 갑자기 끓는 현상을 방지한다. 돌핀 현상을 방지한다. 즉 범핑, 영어로는 범핑이라고 그러는데 범핑 방지. 이 끓임 쪽은 다공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공성. 구멍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로 뭘 사용하느냐 하면은 촉을 거의 도자기 조각을 사용합니다. 촉을 구이 도자기 조각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끓는 거를. 그러면은 갑자기 끓어버리면은 이거 액체가 이쪽으로 넘어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온도계 그 끝부분이 입구 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가지, 여기가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라고 그래요. 이 온도계 끝부분이 온도의 끝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구부라 그래. 구부. 둥글 구, 부분 부, 끝부분을 가지 입구 근처에 두셔야 됩니다. 근처. 그러면 여기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항상 끓는 입이 끓일 때는요. 끓일 때 가열할 때는요. 항상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다른 물질보다 먼저 끓어 분리됩니다. 근데 끓었으니까 기체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기체입니다. 기체. 그러니까 여기 찬물 때문에 이제 냉각이 되는 거예요.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A가 끓어서 나오는 거예요. 요 구간이 바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는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기울기가 있죠. 약간 기울기가 있는 이유는 이게 순수한 물질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순수해요. 진짜? 네. 형부터 한번 디벼봐. 너네 이거 뭐? 네가 그때 뭐라 그랬더라? 제가 얘기한 위 이거 띄우라 그랬나? 어떤 거요? 이거 띄워가지고 뭐 치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 유튜브에서요? 어? 유튜브에서요? 아니 뭐 다운받은 거 확인하려고 내가 뭐 하라 그랬더라? 저는 컴퓨터에 그런 걸 다운 안 하는데요. 이놈의 짜석. 핸드폰에도 안 해요. 아 제가 저는 몰래 아니, 해라. 저는 알몸을 우리 집 화장실에서 만나요. 뭐 목욕하기 전에 걸고 좀- 물라물이잖아요. 이거 올려야 돼 유튜브에. 노란 딱지. 노란 딱지가 뭔지 아세요? 아직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 아, 부적절한 컨텐츠 가면 노란 딱지가 뭐예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뭐죠?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또는 끓는 점 차이. 이런 분리 방법을 뭐라 그럽니까? 배웠잖아. 정류. 영어로도 그렇게 줬지. 잠시만요. 응. 말하지 말아보세요. 어디 갔지? 그래서 이런 건 같았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distillation. 정류. 이 방법이 정류예요. 정류. 근데 분별 정류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분별 정류는 정류를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류를 여러 번. 그러면은 좀 더 순수하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좀 더 순수하게 분리게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 분별 정류는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라 그러냐면은 이 민감도를 높일 때요, 센시티비티를 높이려고 하면은 요 분별 정류 여러 번 정류하는 걸 해주게 하면 됩니다. 자, 정류에서 끓는 점이 뭐죠? 낮은 물질부터, 무조건 낮은 물질이라고 보다는 끓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끓일 때. 이렇게 끓일 때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머는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쪽. 옛날에는 이 끓임쪽이라는 말을 또 비등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비등이요? 등, 석, 돌석자. 등은 이형 받침입니다. 미음 받침이 아니라. 비등. 나에서 A 구간은요, 주로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습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이 약 한 78도씨, 77도씨, 76도씨 정도 되거든요. 주로 이제, 끓는 점이 낮습니다. 주로 끓어 나오고, B에서는 주로 물이 끓어서 나오겠죠. 나에서 A 구간은 순수한 에탄이 끓는 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있죠. 보일링 포인트 엑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일 포인트 엑셀레이션. 영준이 안 오니까 지금 공부가 너무 잘돼요. 영준이를 좀 강제 추앙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요게 그 원유를
분별 정류하는 건데 이걸 분별 정류라고 그냥 정류라고 하지 않고 이걸 저걸 다 외워야 돼. 예 근데 외워야 돼요 이게. 제일 밑에 여기 보면 칸막이 있잖아요. 칸막이. 요 칸칸이 칸막이 있지. 이렇게 칸막이가 존재하는데 이 칸막이가 여러 번 분별 정류하는 효과를 줘요. 여러 번 정류되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있죠. 이 높이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도출 나오는 가지고 여기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여기가 가열 장치로 해서 끓이면서 집어넣거든요. 당연히 여기가 온도가 높아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외워두어야 되실 게 뭐냐면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석유가 쓰면은 여기가 이제 가솔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나프타 같은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 경, 중이 나옵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니 뭐 도로 뭐 긁어서 먹을 거야? 저 소화가 되겠니? 별로 긁어서 먹으면 되겠어요. 이무기다 이무기. 자 그러면은 원료는 성분 물질의 무슨 차이를 응해서 끓는 점의 차이. 정육탑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고요. 왜? 가열 장치에서 머니까.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아래에서 분리가 됩니다. ABCD에서 분리해서 나오는 물질의 끓는 점. ABCD에서 A는 뭐죠? 가솔린, 나프타, 뭐 휘발유, 가솔린도 휘발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ABCD로 쓰는 거 같아요. 이거 부동호가 있네. 분리된 물질의 끓는 점은 어디가 높아야 됩니까? D가 높죠. D가 여기고요. A가 제일 낮죠. 그래서 A, B, C, D. 부동호를 못 봤습니다. 나는. 자, 정유탑을 이용한 원료의 분리 방법은 뭐다? 분별 정유입니다. 정유라고 해도 뭐 큰 차이점은 없겠지만 분별 정유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나요? 배운 데까지는요. 그 다음 분별 깔때기요. 요거 두 개는 원준이 오고 진도 나가고 하고 해야 돼. 자, 분별 깔때기.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는 서로 섞이지 않은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위층에 가는 물질이 있고 아래층에 가는 물질이 있는데 위층이죠. 위층에 가는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입니다. B는 바로 아래층에 가는 밀도가 큰 물질이에요. 자, 이걸 꼭지라고 하고 마개를 하는데 마개를 열어야만 꼭지를 돌렸을 때 빠지는데 이게 붙여두죠. 이 부분을
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왜 붙이는지도. 왜 붙였었지? 안 그러면 톡톡 튀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 위험한 물질일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만일 질량을 잰다 그러면은 이 튀어나온 질량에 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거 소주요? 이게 소주냐 맹물이지 이놈아? 아, 백물이구나. 아, 선생님. 응. 그 우리 몸에 위험한 화학물질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다이옥신,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은 니한테는 위험할 수 있겠다. 분별 깔때기는 서로 뭐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달라야 돼요. 그런 액체 오염물을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밀도입니다. 밀도 또는 밀도 차이요. 밀초라고 쓰면 예? 밀초라고 쓰면 꽂히면 되죠. 선생님 노란 딱지 못해요. 하품했는데 노란 딱지 붙으면 먹방하는 놈들은 그냥 빨간 딱지 못해요. 난 도저히 먹방 못 보겠더라고요. 왜요?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다 먹지? 선생님 저도 선생님 식사하시는 거 보고 아니 먹다가 배 터질 내 배가 터질 것 같아. 보고 있는 내가 불안해서 못 보겠어. 나도 상당히 많이 먹는 사람인데 좀 양이 많이 줄었긴 줄었어요. 아 선생님 맞아 선생님 예전에 가끔씩 호떡 씹어서 나르는 차 있잖아요. 호떡을 호떡 실어서 나르는 차가 있나? 호떡 붕어빵 호빵 실어서 나르는 차가 있나? 붕어빵이요 붕어빵. 붕빵 실어서 나르는 차? 붕어빵 돌아다니면서 파시는 분. 아, 선생님이 맞아 거기 가가지고 깜짝이야. 뭐요? 전화벨이요. 이놈 못 자석 수업 시간이 아빠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업 시간이 배를 켜놓으면 됐냐 이 모생이 놈아. 그 수업지라고 하는. 예. 아빠 대 수업지요. 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들 정도 되면은 예 아버지 저 수업 중인데 왜 전화하셨어요? 끊으시면 나중에 알아서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민민이잖아요. 예? 국회의사 방에서 더 주고. 딱 목소리 깔아야지. 목소리 딱 깔고 시작해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듬직하게 돼가지. 아빠가 저보다 목소리가 미해요. 안돼. 자, 밀도가 어떤 물질은 가라앉는 거야? 나지. 높은 물질, 큰 물질 이놈아.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뜹니다. 가벼워서 뜨는 게 아니에요. 밀도가 작아서 뜨는 거예요. 그럼 가벼운 종이는 물에 젖으면 왜 깔았냐? 밀도가 커졌어요. 아니, 네, 밀도가 작아. 그럼 무거운 철로 만든 배는 왜 뜨냐? 선생님 그지? 가라앉아요? 나 가라앉지 않아. 누가 내가 가라앉는다 그랬어? 영준이요. 영준이 선생님이 나는 가라앉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어. 물을 다 먹어버릴 테니까. 선생님 뭐 선생님 정도면은 태평양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건 좀 에바다. 액체 물질 A와 B 중에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여기서 뭡니까? B죠. 아유, 미안해. B입니다. B라고 해놓고 A라고 이렇게 적혀지는 거는 뇌와 손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정신이었지. 이놈 못 짜서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이게 식용유가 밀도가 작으기 얘가 떠요. 분별 깔때기는 물은 B에 식용유는 H층에 위치합니다. 분별 깔때기의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액체가 먼저 분리돼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오면? 그지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에 게임. 게임은 뭐 게임? 아이고.